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작가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 이미 작가이신 분, 또는 소중한 지인이신 엄마, 이모, 고모 등등께서 글쓰기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책을 썼고요. 이 영상 또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대가 이 영상을 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행복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에 먼저 그 3가지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저 책 표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책 표지를 보시고 어울리는 제목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오빠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2번. 애인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3번. 남편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왠지 3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자, 4번. 엄마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원수 같은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정답 찾으셨나요? 자, 정답은 엄마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였어요. 예, 바로 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엄마인데요. 여기서 또 2번째 퀴즈 나갑니다. 저는 누구의 엄마일까요? 딸 1명, 딸 2명, 딸 3명, 아들 1명, 아들 2명, 아들 3명. 정답은 여러분이 제발 이거는 정말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던 첫째 장남, 둘째 왕자, 셋째 고추, 아들만 셋인 아줌마. 저는 아들 셋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우아한 엄마가 좀 되고 싶어요. 자, 마지막, 자, 3번째 퀴즈 나갑니다. 우아한 엄마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2가지 냄새 중에서 어떤 냄새를 더 좋아할까요? 알아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냄새, 그리고 2번째, 글 냄새. 저는 김치 냄새보다 글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 들어가는 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치 냄새를 글 냄새로 바꾸어 때깔 곱게 늙을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마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자 빽빽빽빽빽빽 백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여기서 짝짝짝 감탄사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상 찍는다고 제가 핑계 삼아서 자기야 영상 찍을 때 입을 옷이 없어 해서 이렇게 한 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웃기시네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옷이 없다는 타령을 할 때마다 우리 신랑은 좀 져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옷을 사주기도 하는데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PT 화면에 나에게 글쓰기는 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글쓰기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 나에게 글쓰기는 1번 조심스럽다. 2번 글쓰기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3번 글쓰기 관심 없어. 4번 모르겠는데. 5번 글쓰기 생각만 해도 무섭지. 6번 글쓰기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코로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다 줄까? 혹시 답이 바뀌셨는지요? 아니면 답이 그대로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금 코로나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코로나는 지금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의 일부분입니다. 어쩌면 삶의 전 영역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와 글쓰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왜 쓸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로서 혼란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될까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실 텐데요. 저는 3년간에 16건 출간 계약을 했어요. 16건밖에 안 했어요. 우와, 한번 놀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간 16건 출간 계약이라는 이것만 들으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단하세요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정말 출판사에 수천 번 투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백 번 거절 답장도 받아봤습니다. 정말 멘탈이 털털 털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근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 7.8기 정신을 되살려서 지금 이 시대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왜 쓸까입니다. 제 책에는 7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책 내용 중에서 2가지와 그리고 새로운 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제 책을 좀 펼치도록 할게요. PT에는 지금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있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로 살고 있는 저에게 불안함은 하루에 1번 내지 3번 이상 해야 하는 설거지처럼 찾아오거나 쌓여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엄마 이름을 빼면 나는 존재하나 몰라. 남편을 버려버려? 여기 저기 몸은 아프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럼 우리 엄마가 올 텐데. 결국엔 내 인생은 가족들 걱정으로 끝이 나는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막 들면서 어떨 때는 막 욕이 막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도레미에서 도 음역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설거지하는 소리에 욕지거리 이렇게 파묻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저는 글을 썼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어떤 삶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또 욕을 하면서 계속 글을 썼어요. 치우고 또 치워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집안일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글쓰기와 집안일은 정리정돈의 힘이 강한 행위였습니다. 내 현실과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찾아오는 평생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글쓰기를 하며 집안일을 하며 꾸역꾸역 모아갔어요. 굳이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되나? 그럴 때도 있고요.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쾌감과 행복과 즐거움을 다른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내 삶의 의미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삶의 의미는 늘 변화될 수 있죠? 아니, 변화를 알 수 없는 미개척 지대의 질문으로 영원히 묻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며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글 쓰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글을 쓰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가는 것 어떠세요? 왜 쓸까? 첫 번째 이유는 삶의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왜 쓸까? 자, 2번째 이유는요, 바로 타인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배트맨 영화 시리즈 중에서 다크나이트, 아마 우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2008년도에 개봉된 영화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8년도면 지금 한 12년 이렇게 많이 지나죠. 2008이 엄청 지났는데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악당 조커가 그 두 대의 배에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납치해서 실어놔요. 그 한 대의 배에는 시민, 그리고 또 다른 한 대의 배에는 그 죄수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조커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네가 타고 있는 배가 박살나지 않으려면, 즉, 당신네들이 살고 싶으면 폭파 스위치를 눈앞에 두고 다 상대편에 타고 있는 그 배를 박살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 안의 사람들은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 폭파 스위치를 눌러야 우리가 사니까 빨리 누르자. 어차피 저 사람들은 죄수들이잖아. 그리고 어떤 또 한 부류는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들은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결과는 조커의 혼란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이 죽기로 선택을 하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던 거죠. 이것들은 조커가 했던 말들입니다. 참 섬뜩하죠? 공감 능력이 없고 집단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즐겼던 사이코패스 역으로 그려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떠올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커가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 채 고독에 편들어 주다가 결국엔 살인을 정당화하기까지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성장, 공감, 위로, 평화. 이 모든 단어를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대체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사회성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야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가 있고 그 성장되어진 동력으로 타인에게 공감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타인과 함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커를 이해하게 되거나 또는 조커를 닮아가려는 어떤 사람에게 사회성을 나누어 주거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을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요즘에 몇 권을 좀 읽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흐름이 코로나의 생성 이유, 그리고 과정,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던가 변화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어떤 대안 제시를 해주는 그런 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마지막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그 김미경 작가님께서 쓰신 그 김미경의 그 리부트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김미경 그 작가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던 선생님에게 코로나 맞아서 아유 선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손님이 없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스럽게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아휴, 우리 김 대표가 나보다 더 힘들지. 20명이 넘는 직원들 월급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안 봐도 다 알지. 그래서 이 김미경 작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나에게 마음의 백신과도 같았던 말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들었던 말이다. 네가 더 힘들지? 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배려. 저는 네가 더 힘들지? 이 말을 한 단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고상한 성질. 김미경 작가님께서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공감과 위로, 따뜻한 격려야말로 팬데믹 이후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혹시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어. 넌 저리 가! 라고 말하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내자 라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글을 쓰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타인을 알아가고자 할 때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어주는 다리, 바로 글쓰기입니다. 엄마인 당신이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 글쓰기와 함께 삶의 의미와 타인과 존엄을 찾아서 끊임없이 단단히 다져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백미정이었습니다.